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요.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겠지만 그 민감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쉬운 단어 그리고 접근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종목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자료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1만 포인트를 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간다고 보고 있고 감에도 저는 무리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갈 때 뭐 가까운 일본을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조금 편하게 가잖아요. 하지만 같은 길이라도 물론 배를 타고 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이벤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즐겁게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겠지만 도착했을 때 굉장히 피로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올 때도 생각을 해보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증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8,000포인트 넘어서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그리고 12,000포인트까지 TP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그래 가자.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마음가짐으로 들어오는데 실제 8,000, 9,000, 10,000포인트 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절대적인 숫자의 상승보다는 질적인 그 안에서 어떤 상승을 보이면서 갈 거냐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000포인트에서 5,000, 6,000, 7,000, 8,000포인트 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지수보다 많이 번 투자자들보다는 아직까진 지수보다 조금 모자르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10,000, 11,000, 12,000 그 이상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수의 상승을 즐길 것이냐 그리고 동참할 것이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절대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지수는 가는데 10,000까지 간다고 하는데 11,000 그 이상 간다고 하는데 내 계좌가 수익이 안 불어나면 여기서 이제 조급함이 생기고 그때 또 포모 현상이 심해지면 계좌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수치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승하면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조정을 받고 있으면 또 상승에 대한 기대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쩌면 가깝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먼 미래에 올 수도 있는 조정에 대한 걱정까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근데 이제 제가 막연하게 이제 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데이터로 좀 정리를 드려와 봤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긍정 요인 3가지, 리스크 요인 3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긍정 요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적의 가시성이에요. 이게 뭐냐? 주가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주식이 가치가 먼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중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벌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벌 것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지금 계속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벌고 있는 실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지금의 가치도 저렴한데 요새 여러분들 HTS, MTS 잘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12개월 뒤에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지표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12개월 포워드 PR이라고 하죠. 그때의 가치가 지금보다 혹은 지금의 주가 기준으로 쌌냐 아니면 비싸냐라고 봤을 때 테크주들 다수는 여전히 저렴하다.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IT 투톱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테크주들에 대한 상승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AI의 수요 사이클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물론 이건 개인마다 좀 체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 쓰시는 분 주변에 10분 중에 한 2-3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0분 중에 6분, 7분인 것 같고
올해는 10분 중에 10분이 아니라 제미나이도 쓰시고 오픈 AI도 쓰시고 클로드도 쓰시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동시에 우리가 OTT 보듯이 넷플릭스도 보고 티빙도 보고 쿠팡플레이도 결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결제를 여러 군데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산업이 이제 점점 확장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단순히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혹은 피지컬 AI가 탑재된 로봇 이러한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눈에 띄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제가 4, 5년 전에 처음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로봇을 보고 흠칫 놀랐거든요. 아, 서울 한복판에는 이제 드디어 로봇이 도입되는구나. 그리고 상암 걷다가 혹은 마곡 쪽을 걷다가 이 배달하는 로봇을 처음 봤을 때 와, 이젠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지금 어때요? 외곽 지역을 가더라도 요새 이 서빙하는 로봇 우리가 봐도 신기해 하나요? 아니죠. 벌써 익숙해졌죠. 그만큼 발전의 속도가 빠른데 그 발전의 중심에는 AI가 있고 AI가 확장성을 띠고 산업의 발전 속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는 결국 칩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IT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엔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흐린 눈을 뜨고 안 보고 있는 쪽,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애써 외면하는 쪽을 좀 체크를 해보면 딱 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은에서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저처럼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에게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팔짝 뛸 노릇입니다. 어떻게 1200원대도 아니고 1300원, 1400원대도 아니고 1500원대가 되었나 그럴 정도로. 근데 벌써 주식시장은 그걸 뉴노멀이라는 단어로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애써 외면을 하고 있는데 언젠간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땐 환율 때문이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겪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스페이스X 상장 우리 구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걷는 길이에요. 이게 상장을 했을 때 잘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상장하는 과정 중에서 진짜 시장에서 걱정하듯이 여기저기서 수급이 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IPO 규모가 컸던 기업이 어디냐? 아람코였어요. 석유화학 기업. 그런데 그 아람코보다 지금 어때요? IPO의 가치를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2배에 가까운 IPO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쏠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수급적인 변동성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유의해야 된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새로운 기업,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럼 무엇부터 정리를 할까요? 아마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마음일걸요? 수익이 제일 높은 기업,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조정이 나올 만한 기업부터 일부 차익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으로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는 게 테크주들.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 매도 물량이 좀 과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스페이스X 상장, 우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AI 칩이 필요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렇기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일시적인 현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전략은 미리 세워놓는다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의 어떤 갭차,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죠. K 양극화. 뭐 여러 가지 산업과 정치적인 부분을 다 제외하고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시장 안에서의 내용만 바라보죠. 똑같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코스피는 어때요? 제가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죠. 왼쪽에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갈 동안 코스닥은 어때요? 차트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 박자를 잘 타신 분들, 이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보겠지만 비중이 동일하신 분들 또한 수익을 보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데 최악은 뭐예요? 나는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코스피에서 플레이하기가 좀 어려워. 나는 코스닥으로 변동성을 노려봐야지 해서 코스닥 종목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코스피가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 12,000포인트 가더라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수급의 키높이 현상이라고 해서 한쪽이 주구장창 올라가지만은 않고 중간중간에 이 갭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급의 변화는 나타나겠지만 코스피는 누가 뭐래도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런데 코스닥은 삼성전자의 역할을 혹은 SK하이닉스의 역할을 할 기업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런 K 양극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리스크 요인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한 번씩은 꼭 넣어두시자라고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ETF에는 이름이라는 게 있죠. 브랜드라는 게 있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드릴 타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일 레버리지는 누구께 좋고 누구께 나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혹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ETF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요거. 일간 수익률입니다. 일간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뒤에 2배 추종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일간이라는 표현에 제가 주목을 했을까요? 자, 잠시 후에 보이시면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 매수함과 동시에 확률은 어때요? 반반입니다. 올라갈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올라가는 걸 생각을 많이 하죠. 올라간다에 95%를 생각하고 5%에 떨어진다는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레버리지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제가 써왔어요. 지수가 20% 빠지고 그 다음에 20%가 회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했었을 때 20% 빠지니까 80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날 20% 올라오면 원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금은 96만 원에서 4%가 이미 빠지기 시작해요. 이걸 몇 번 당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배수로 당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원금이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리고 이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 일간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의 복리 효과,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본주는 떨어지기 전 가격까지 회복을 했는데 내가 산 ETF 레버리지는 회복을 못하지라고 느꼈을 땐 이미 원금이 일정 부분 손실이 난 상태에서 느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마치 ETF라고 하는 상품이 요새 단일 종목을 투자하면 위험하니까 ETF를 투자를 했을 때는 안전하다라는 인식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마지막 쯤에 알려드릴 적립식 투자를 할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수익을 내려는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레버리지란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언제 위험할 거냐? 당연히 변동성이 클 때 위험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흔들 때 위험하고, 그리고 횡보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방금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엔 본주는 어때요? 정상 범위까지 빠진 이후에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2배 레버리지 혹은 3배 레버리지는 그것보다 한참 가격이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횡보장에서 위아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느새 내 계좌에 어떻게 보면 손실금이 안 보이는 사이에 새고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대세가 레버리지 아닙니까? 저도 삼성전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수익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에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소액으로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오늘 이야기 드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레버리지 상품 2배짜리, 3배짜리 우리나라 상품이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에 지금 널려 있는 2배짜리, 3배짜리 추종 ETF를 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배짜리를 살 수 있는 용기, 3배짜리를 살 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면 차라리 본주를 2배, 3배 더 사는 게 저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이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세어라 내어라 나중에 삼성전자가 50% 올라가게 되면 내 거는 그럼 100% 올라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절대 가치로 8,000에서 9,000 만 포인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갈 거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A라는 종목이 50%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2배 레버리지는 당연히 100% 올라가야 되겠지만 위아래 흔들다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승률, 오히려 본주보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자. 충분히 본주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당 가격이 40만 원이 이제 거의 육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주, SK하이닉스를 한 주씩 사도 벌써 260만 원이라고 하는 투자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로 한 주씩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저는 ETF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공평한 게 모든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완벽한 상품과 완벽한 타이밍은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타이거 반도체 ETF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때요? 그럴싸하죠? 삼성전자의 모습과 SK하이닉스의 모습과 차트가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주당 가격은 17만 2천 원이에요. 삼성전자보다 반값이죠. 그죠? SK하이닉스보다 10분의 1 가격이죠. 자,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로따로 사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ETF 구성 종목에 보면 나는 SK하이닉스에만 혹은 나는 삼성전자에만 아니라면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다수의 ETF 상품에는 조금은 아쉽게도 다른 종목군들이 비중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대세를 거스르진 않지만 다른 종목군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률을 조금 깎아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만 나는 감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격 부담이 있어서 못 사신 분들에게 해당 ETF의 상품은 굉장히 적절한 대체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여러분들 ETF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연도별로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 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얼마큼 오른지 아세요? 52%나 늘었습니다. 상장한 기업이.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 100개 ETF 상품이 있었다면 올해 152개가 벌써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추정 ETF만 해도 10몇 종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뭐예요? ETF를 사려고 하는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편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주단 가격이 낮다? 저는 이게 ETF 현재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ETF를 보면 앞서 타이거 반도체도 있고 타이거 반도체 탑10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TF 상품을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라는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 아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가 다이겠거니 하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를 통해 보면 해당 ETF의 구성 종목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조금 더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자, 타이거 반도체와 타이거 반도체 탑10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같죠. 그러면 어떤 것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둬야 돼요? 나는 다른 종목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영향이 좀 덜한 쪽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타이거 반도체 ETF가 나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조금 힘을 낼 기업 반미 반도체라든지 뭐 DB하이텍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타이거 반도체 탑10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을 사든 특히 ETF를 살 때는 단순히 이 상품명만 보지 마시고요. 그 상품이 어떤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사고 있는지. 예를 들어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타이거 반도체 탑10 반도체주라서 그들 많이 담을 거라 생각하고 샀어요. 근데 막상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내게 안 올라가. 그래서 구성 종목을 봤더니 이게 웬걸 SK하이닉스 5%, 삼성전자 5%,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이 막 10%, 15%, 20% 그러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떤 방향성에 맞는지 ETF 구성 종목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AI의 중심이죠. AI 중심에 있다면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죠. 반도체 칩으로 뭘 만들죠? 데이터 센터를 만들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는 어때요? 그 데이터 센터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력은 어떻게? 에너지원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력 인프라와 전선도 당연히 좋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AI 반도체를 좋아하는데 나는 전력 인프라는 별로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나는 AI 반도체가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전력 인프라만 볼 거야.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AI 전력 인프라 이건 그냥 한 팀, 한 사이클이라고 좀 봐야 되기에 지금 시장에서 AI 반도체를 선호를 하신 분들이라고 함은 저는 전력 인프라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추리는지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주식을 오래 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답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1 더하기 1은 2처럼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 높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좋다 그래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좋다 그래서 친구가 좋다 그래서 그걸 다 살 수 있나요? 다 살 수 없어요. 결국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전력 인프라를 보신다고 하면 이젠 변압기 쪽이 있고 케이블 쪽이 있고 차단기 쪽이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터디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면 변압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변압기보다 케이블은 진입장벽이 낮긴 한데 이것 또한 새로운 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특허를 따내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반대로 차단기는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유니크한 산업은 어딜까요? 당연히 변압기 쪽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그리고 원하는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순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유니크한 종목과 유니크한 산업이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변압기거든요. 그러면 변압기에 HD현대 일렉트릭이 있고 LS 일렉트릭이 있고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럼 우리는 또 순위를 나눠야 돼요. 제가 지금 순위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1번 기업이 2번 기업보다 좋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는 전혀 무관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나눌 거냐? 나는 A라는 투자자인데 뭘 살 때 보니까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을 선호해. 그런 투자자라면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중에 HD현대일렉트릭이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투자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영업이익보다는 내가 현실적으로 많이 살 수 있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가격이 좀 저렴한, 혹은 대장주를 따라서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호해. 그러면 LS일렉트릭이 맞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 시장이 쇼티지가 그렇게 문제라면서 그러면 쇼티지를 풀기 위해서는 캐파 증설에 가장 서두르는 기업이 앞으로 더 좋을 것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효성중공업.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의 기준에 맞는 종목을 추리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누가 좋다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 우르르, 효성중공업이 좋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우르르, 그게 아니라 내 포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포트엔 이미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엉덩이가 무겁지만 매수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HD현대일렉트릭이 가장 1순위일까요? 아니겠죠. 조금 더 상승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LS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더 와닿겠죠. 더 마음이 갈 것 같고. 반대로 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가벼운 종목을 하자니 부담이 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HD현대일렉트릭처럼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 맞는 종목을 추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AI 반도체 산업과 저는 전력 인프라는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자, 지금 보면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 인프라 ETF가 전력 인프라 ETF 내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이거 코리안 AI 전력 인프라 ETF를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앞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HD현대일렉트릭도 어느새 주당 100만 원입니다. 자, 효성중공업 주당 350만 원이에요. 자, 이 종목을 한 주 살려고 하니까 350만 원이 필요하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거 코리아 전력기기 ETF를 보면 24,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미가 당기시지 않으시나요? 이게 ETF의 매력과 장점이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ETF의 활용도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버리지 ETF만이 수익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ETF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 이용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려면 사실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스페이스X를 직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관련주로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나라 상장한 ETF 중에 해당 ETF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83J5. 이게 이제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 ETF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인데 여기에 보이면 레드와이어,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스, AST 스페이스 모바일 웬만한 우주 관련 기업들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HVM, 스피어, 물론 그 기업들도 스페이스X 성과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상승 곡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기대감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세가 나온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자신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 ETF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우주를 바라봤던 시각은 너무 먼 미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래서 과연 그들 기업이 성장할까였었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 행정부를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찾아갔냐면 일론 머스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인공위성망 다 망가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타링크를 좀 보내서 우리를 도와다오. 그래서 스타링크가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걸 민간 기업이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4년 만에 5년 만에 수만 개의 위성을 지금 발사체를 재활용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스페이스X는 도착하고 나서 그들 스스로 터져버리는 그런 기능까지도 모두 성공한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우주항공은 단순히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으로 단순하게 단기적인 이벤트로 치부하기에는 워낙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ETF를 조금 더 길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저는 제 고객들 그리고 제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딱 똑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필요한 걸 가장 많이 담아라. 여러분들 그게 뭘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한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열광했다가 또 한때는 핸드폰을 만드는 데 열광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로봇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AI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열광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시기에 가장 속도는 그들이 빠를진 모르겠지만 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주들에 대한 규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굉장히 빠르게 쇠퇴할 확률이 높을까요?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AI 반도체가 좋다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에 공감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커져나야 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전력 에너지 사업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겠죠. 한때는 원전이었다가 한때는 태양광이었다가 또 한때는 SOFC 수소였다가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전력 인프라 ETF를 그냥 공략을 하면서 30에서 50% 정도는 저는 에너지 ETF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텐베거,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의 욕심은 원금의 뭐 3배, 4배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보는 건데 사실 지금 시장은 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를 좀 제외하고는 비이상적인 수급에 의한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반적이다. 그리고 원래 주식시장은 이렇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텐베거라는 어떤 추상적인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따박따박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조바심 내지 않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이 아닌가. 수많은 매매를 해봤어요. 단기도 해보고 종가 베팅도 해보고 적립식도 해보고 뭐 상따도 해보고 핫따도 해보고 그런데 결국엔 지금 와서 보면 조금씩 계속 모아간 적립식 투자가 가장 성과가 좋더라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주식을 안 하던 친구들까지 이제는 40대가 되다 보니까 주식을 갑작스럽게 하러 들어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아침에 수십 프로의 수익을 원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못해요. 녹록지 못한데 자꾸 주변에서 나는 삼성전자로 차 바꿨어. 나 SK하이닉스로 이번에 뭐 골프채 샀잖아. 나 이번에 뭐 샀잖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바심이 나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1년 전, 2년 전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스트레스를 겪진 않았죠. 대신에 그들보다 높은 가격에 사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땐 이젠 그들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제가 주식시장은 굉장히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항상 투자자들이 원하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그들만큼 늦게 시작한 혹은 그들만큼 높게 산 부작용들은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대신에 그럴 때 나는 달라. 내가 하면 잘 되겠지. 내가 하면 손실 없을 거야. 이런 마음만 안 든다면 저는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사실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소비를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소비냐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5% 수익이 발생이 돼서 어제 분명히 손익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오늘 105만 원이 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팔 거예요? 안 팔 거잖아요. 그러면 105만 원에 100에서 105만 원은 그 5만 원은 우리 돈인가요? 아직 우리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소비를 하냐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 5만 원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먼저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시장이 올라가서 105만 원이 107, 108, 109, 110만 원이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5만 원이 다음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트럼프가 무슨 말 잘못해가지고 지수가 빠지고 종목이 다시 수익금이 100만 원이 됐어요. 소비를 안 했으면 별 타격이 없을 그러한 변동성이지만 나는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먼저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실현손익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지만 그 변동성을 못 참고 포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저는 제어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꾸준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머릿속에 올라오는 상품 3가지가 기억이 나죠. 연금저축, IRP, ISA. 아마 이건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연금저축 기준으로 5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면 무엇을 살 것이냐. 연금저축은 그런데 또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직투자 가능한 ETF를 사야 되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이 없다는 가정하에 종목을 꾸려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사랑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가장 탄탄한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S&P 500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50만 원을 100%라고 치고 투자를 하면 40%는 S&P 500 지수 그리고 40%로는 슈드 혹은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는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 나스닥 아니면 전력 인프라 이런 ETF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3개월 안에 끝낼 거야, 6개월 안에 끝낼 거야가 아니라 3년, 5년, 10년 길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기대 수익률이겠지만 10년 뒤 기대 수익률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성이 적어야 내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모을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무섭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팔고 싶어서 이걸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지수 ETF 하나, 배당 ETF 하나, 그리고 전력 ETF 하나 이렇게 꾸려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횡보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깝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호재는 또 뭐가 있죠? 금리 인상? 그게 뭔데? 나 이렇게 돈 잘 버는데? 하는 AI가 있죠. 이 두 힘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게 되면 결국엔 지수가 횡보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횡보장세에서도 수익을 낸다.
내고 싶다. 그런 투자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ETF 중에 커버드 콜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이 ETF 상품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ETF는 뭐냐면 횡보장세에서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하여 파생 상품까지 곁들여져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은 커버드 콜이 들어가 있는 상품은 횡보장세에서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에게 배당 수익을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파생 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른 ETF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좀 주는 장점이 있어서 이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들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커버드 콜,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껴있는 ETF는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막연하게 미래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횡보장세, 조정장세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해당 ETF를 투자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막 올라가는 장세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나 매파적이라면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복잡하게 커버드 콜 ETF까지 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ETF의 현금 비중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로봇은 이건 그냥 현재 정부의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트렌드라서 제외를 시켜 놓고 볼게요. 그들은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거 신재생 에너지 ETF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지금 새만금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할 건 현대차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서 로봇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움직일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게 전력 인프라라는 겁니다. 앞선 전력 인프라에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메인인데 그들도 있고요. 여기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태양광, 하나솔루션, 풍력, CS윈드, 그리고 수소, 두산퓨얼셀. 제가 에너지 이야기를 할 때 언급드렸던 모든 기업들이 담아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 기업들 중에 하나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에너지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ETF를 보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8,000포인트가 넘었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늘어날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막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차례는 온다.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된 기업을 찾는 방법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르고 내리고 움직임이 큰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험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경제의 창 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제의 창 위 혹은 부티프를 계속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